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 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 메디칼 그룹이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입니다. 어제 독립기념일에 시카고 인근 하일랜드 파크에서 이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었는데요. 이 용의자가 체포는 됐지만은 그 충격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체포된 용의자 로버트 E. 크리머 III 이 3세는 유튜브에서 래퍼로 활동을 해왔었는데 학교 총격 등 그동안 일어난 총기 난사의 희생자들을 묘사하는 영상을 올렸었고 자신의 음악 앨범 노래 중에 범행을 암시한 가사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이곳에서는 이 독립기념일 퍼레이드가 시작된 직후에 반자동 소총에 의해서 불과 수분 만에 수십 명이 총격을 받고 쓰러진 것으로 나타나 총기 규제 여론이 높아지고 있고 사람 많은 곳에는 아예 가지 말자라는 목소리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주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하일랜드 파크 총기 난사 사건의 용의자가 체포가 됐는데 네. 오늘 뭐 새롭게 나온 소식이 있습니까? 지금 조사가 계속 아마 밤샘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새로 나온 소식은 그 낸시 로터링 하일랜드 파크 시장이 오늘 아침에 언급한 내용인데 네. 오늘 중으로 기소가 이루어질 것 같다. 이제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로버트 E. 크리모의 아마 그 혐의에 대해서는 뭐 거의 좀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중으로 기소가 이루어질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고, 이 낸시 로이터링 하일랜드 파크 시장의 이제 그 얘기를 들어보면 로버트 E. 크리모가 범행에 사용한 총 소총이죠, 라이플, 이 자동 소총을 합법적으로 구입했다, 리걸리 구입했다.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불법 총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구입한 총을 가지고 범행을 저질렀다. 이제 이런 내용이 오늘 아침에 지금 새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 이 총기 난사는 워낙 어제 큰 충격이기 때문에 아마 다들 아시겠지만 어제 그 시카고 현지 시간 하일랜드 파크에서 그 하일랜드 파크 시가 그러니까 시카고시 인근에 있는 작은 시죠. 작은 시고 그 하일랜드 파크 시의 다운타운에서 퍼레이드가 이제 오전 10시부터 이제 시작이 됐는데 한 10여 분 만에 총격이 나면서 정말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고요. 지금까지 6명이 숨졌고 38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어서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지금 발표된 것만 44명의 사상자가 지금 나온 그런 상황이고, 로버트 E. 크리모 용의자가 범행 후에 이제 차를 몰고 달아났다가 경찰에 잡혔죠. 이게 한 8시간여 만에, 범행 이후 8시간여 만에 체포가 돼서 조사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아직 경찰의 조사 내용이 발표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용의자 로버트 E. 크리모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알려지고 있어요. 알려지고 있죠. 라디오 코리아 웹사이트에도 지금 뭐 계속 저희가 그 내용들을 지금 보도하고 있는데요. 네. 로버트 E. 크리모는 22살입니다. 올해 22살이고 어제 뭐 여러 가지 사진과 영상 등이 이제 언론에 공개돼서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일단 이 로버트 E. 크리모의 그 이 외모가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좀 기괴한 용모죠. 딱 한눈에 봐도 뭔가 좀 범상치 않다, 심상치 않다, 이제 이런 느낌을 주는 굉장히 좀 만화틱하고 좀 영화에서 전형적인 어떤 좀 뭐 인상을 갖고 얘기해서 그렇지만 좀 어떻게 보면 좀 사이코틱한 그런 면모가 느껴지는 인상이기 때문에 일단 이 용의자 로버트 E. 크리모의 사진, 영상이 공개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안겼습니다. 그리고 이 로버트 E. 크리모는 대학을 진학하지 않았죠. 22살인데 대학을 진학하지 않고 유튜브 등 주로 SNS에서 활동하던 그런 인물입니다. 로버트 E. 크리모는 유튜브에서 이제 래퍼로 활동했죠. 랩 가수로 활동했고요. 래퍼로서의 이름은 Awake the Rapper입니다. 그래서 본명이 로버트 E. 크리모고 래퍼로서는 Awake the Rapper라는 예명으로 래퍼로서 활동을 했고요. 근데 이 래퍼로서 올린 여러 가지 영상물에 총기 난사와 관련된 암시가 들어있는 것들이 많아서 역시 그 부분도 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뭐 용의자가 래퍼로 활동하면서 이 영상물을 많이 올렸는데 그 내용 중에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이 많다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어요? 네, 로버트 E. 크리모가 이제 Awake the Rapper라는 이름으로 이제 활동하면서 여러 가지 영상 올렸는데 그 중에는 그 애니메이션으로 된 총기 난사 영상 등이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니메이션으로 총기 난사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특히 어떤 영상에서는 학교 교실을 배경으로 해서 학교 교실 안에 로버트 E. 크리모가 있으면서 굉장히 좀 업돼 가지고
흥분하면서 뛰어다니면서 얘기하는데 학교에서도 총기 난사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 학교 교실을 얘기하면서 여기서 총기 난사가 일어났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총기 난사가 일어난 곳이라고 언급을 합니다. 그런 내용도 있고 특히 충격적인 영상은 Are you awake? 당신은 깨어 있느냐 뭐 이런 제목인데 Are you awake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여러 색으로 머리 염색하고 페이스 타투까지 하고 그래서 이제 기괴한 모습을 하고 나타났는데 이 Are You Awake 영상에서 로버트 크리모가 직접 내레이션하는 내용이 매우 충격적입니다. 어떤 내레이션이냐면 I need to just do it. It is my destiny. 그래서 나는 그냥 해야 해. 이게 내 숙명이야.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것만 봤을 때는 뭔 소리인지 모르는데 지금 이 범행이 일어나고 나서 보니까 이게 이제 그 총기 난사를 암시한 그 내용인 것 같다 하는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나 이 영상이 총기 난사를 암시한 것으로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게 이 영상에서 로버트 E 프리모를 구현한 것으로 보이는 만화 캐릭터 그림이 나옵니다. 스틱 피겨맨 그 만화 캐릭터를 단순하게 사람을 단순하게 그린 그림 있잖아요. 스틱 피겨맨이 등장하는데 이 스틱 피겨맨은 완전 무장한 상태로 반자동 소총을 가지고 라이플을 가지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번 범행에서 로버트 E 프리모가 사용한 무기가 바로 이 그 반자동 소총 라이플 아닙니까? 그래서 범행을 암시한 것으로 지금 그 추정이 되고 있고요. 이 스틱 피겨맨이 그 이 애니메이션을 보면 경찰과 대치하다가 피를 흘리고 쓰러진 모습. 그러니까 아마 경찰에게 총격을 받아서 피를 흘리고 쓰러진 것 같은데 그런 모습으로 구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로버트 E 크리모가 오래전부터 이 같은 범행을 꿈꾸면서 준비해 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은 이번 총기 난사가 이제 벌어지기 한 8, 9개월 전에 그러니까 지난해 말에 올린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이 같은 범행을 지금 꿈꿔왔던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네, 지금 카카오톡으로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계시는데 이 사건이 났던 거가 바로 옆 동네라고 하네요. 네. 네, 그러면서 저희 아들도 동네 퍼레이드에 참석할 예정이었는데 이 사건 이후가 취소가 됐는데 생각하면 아찔하다. 사건이 난 동네는 부유층인데 이제는 미국의 안전지역이 없는 것 같다 침울합니다라고. 바로 옆 동네에서 일어난 사건이니까 다행이네요. 충격이 그 크네요. 범행이 일어난 곳이 그 하이랜드 파크잖아요. 네. 그 주이시들이 그 부유한 주이시들이 사는 그렇죠, 동네라고 그렇죠. 그래요. 예, 그래서 네. 이게 인종 범죄일 가능성. 그러니까 백인들 중에 주이시라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게 그런 어떤 또 타겟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은 이제 뭐 추측이고 이제 조사를 통해서 밝혀야 될 부분이겠습니다만 뭐 그런 지금 얘기들도 나오고 네. 있습니다. 게다가 이 용의자 로버트 E 크리모의 아버지가 하이랜드 파크에서 굉장히 잘 알려진 인물이라서 네. 더 충격이 크다고 해요. 그렇죠. 로버트 E 크리모의 아버지는 밥 크리모입니다. 밥 크리모의 아들이 이제 로버트 E 크리모인데요. 밥 크리모는 밥스 펜트리 앤 델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하이랜드 파크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샌드위치 가게라고 하죠. 이 밥 크리모가 운영하는 밥스 펜트리 앤 델리는 하이랜드 파크의 명물 샌드위치 샵으로 꼽힙니다. 이 밥스 펜트리 앤 델리가 있는 곳도 어제 사실 총기 난사가 일어난 하이랜드 파크 다운타운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이 로버트 E 크리모가 자기가 굉장히 잘 아는 뭐 자기 아버지가 운영하는 곳이니까 아들인 로버트 E 크리모도 잘 알겠죠. 그러니까 그렇겠죠. 자기가 잘 아는 곳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니까 이제 뭐 지붕 위에 올라가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도 그 지역 상황을 잘 아니까 어디에 올라가서 범행을 하면 짧은 시간에 가장 많은 사람을 쏠 수 있다. 그런 계산이 섰던 거죠. 그래서 자신의 아버지 사업장 부근에서 총기 난사 범행을 일으켰고요. 이 밥 크리모는 하이랜드 파크 시장 선거에 도전한 것으로 알려졌죠. 그 낸시 로터링 후보에게 패해서 시장 선거까지 나갔지만 시장이 되지 못했는데 이 낸시 로터링이 현 하이랜드 파크 시장입니다. 그래서 어제 기자회견에서 밥 크리모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어요. 본인과 선거전을 치렀기 때문에 잘 알죠. 그리고 이 낸시 로터링 그 하이랜드 파크 시장도 그러니까 하이랜드 파크라는 곳이 굉장히 작은 그 곳이기 때문에 그 시골 같은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거기 사는 사람들은 다 거기서 나고 자라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다 아는 관계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낸시 로터링 시장이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자기가 그 어린 지금 22살인 로버트 E 크리모가 아주 어릴 때 보이스카우트 할 때 자기가 인솔하고 뭐 그런 얘기까지 다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억이 있는데 참
답답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정치적으로는 라이벌이지만 또 같은 지역에서 자라는 그런 관계니까 어린 시절에 이 용의자의 모습도 시장이 기억을 할 정도로 그렇게 다 한국도 그렇잖아요. 시골에 가면 다 모여 사니까 시골에 사는 사람들끼리는 다 알잖아요. 이제 그런 관계인데 참 이 지금 여러 가지로 그렇습니다. 댓글 올라온 거 보니까 거기 마이클 조던이 집이 거기 있대요. 네. 그 대부분의 언론들이 근데 지역 유지라고 보도했는데 글쎄요. 뭐 정말 지역 유지인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거기서 뭐 중산층이나 중산층 이상의 삶을 살았던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근데 그 뭐 크리모 집안에 대해서도 좀 논란이 있어요? 그렇죠. 이 어제 저도 이 영상을 봤지만 그 로버트 E. 크리머가 체포되고 나서 그 집안 사람이 인터뷰를 했어요. 이 폴 A. 크리머, 로버트 E. 크리머의 엉클입니다. 삼촌. 그러니까 아버지와 형제. 그러니까 아버지보다 동생이면 작은 아버지고 아버지보다 형이면 삼촌이죠. 큰 아버지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뭐 큰 아버지, 작은 아버지 부르는데 지금 하여튼 삼촌입니다. 어제 CNN과 이 폴 A. 크리머가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뭐 가슴 아프다. 그 기자가 물어봤어요. 지금 뭐 희생자들에게 해줄 말이 있느냐 그러니까 뭐 가슴 아프다. 희생자들에게 깊은 사과와 애도의 뜻을 나타낸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리고 이 로버트 E. 크리머가 아버지 밥 크리머 집에 하우스 뒤에 있는 아파트에 거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모와 같이 산 건 아니지만 거의 같이 산 거나 비슷한 바로 옆이니까 그 부모 집 바로 뒤에 있는 아파트에 거주했고 그 아파트가 뭐 한 40만 달러 정도 아마 그런 정도로 알려져 있고요. 조카가 항상 그 조용했다. 이렇게 그 삼촌은 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는 느낌을 전혀 받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범행 전날, 범행이 어제 4일 독립기념일 당일날 월요일날 이루어졌잖아요. 범행 전날 3일 일요일도 만났다고 그럽니다. 일요일 저녁에 자기가 그 로버트 E. 크리머를 봤는데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컴퓨터를 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평상시 모습 그대로더라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일상적인 모습에서 벗어난 어떤 이상한 행동도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도 이 삼촌이 어제 인터뷰하는 내용을 굉장히 주의 깊게 봤는데 뭐 아무래도 같은 가족이라 그러겠지만 전혀 그런 뭐 이런 범행을 저지를 거라는 그런 징후 같은 게 전혀 없었고 평소에 얌전한 아이였고 이게 피해자들이 볼 때는 굉장히 그 가족이 나타나가지고 조카를 옹호하는 듯한 느낌이 들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인터뷰였기 때문에 이게 좀 논란이 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삼촌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게 뭐 사실일지 모르겠지만 이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제3자들이 볼 때는 이 언론이 이 그렇게 큰 사건이 터졌는데 그 사건을 일으킨 용의자의 가족을 만나가지고 이런 인터뷰했다는 게 그 적절한 것이었는지 좀 의구심도 들었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밥스 펜츄리 앤 델리 굉장히 유명한 그 샌드위치점이니까 이게 옐프 같은데도 당연히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댓글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제가 그 오늘 살펴보니까 그 굉장히 그 욕설이 난무하고 거기 그 원래 옐프에는 별 5개가 이제 최고 등급이어서 대부분 다 별 5개 올려주는데 오늘 보니까 별 하나 올린 게 그러니까 아마 어제 총기 난사 이후로 글을 올린 사람들이 별 하나 올리면서 굉장히 질타했어요. 근데 뭐라고 그랬냐면 네 자식도 하나 제대로 못 키우면서 자식을 제대로 키워야 되는 거 아니냐. 자식도 못 네가 네 자식을 제대로 못 키우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냐. 아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그런 내용들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이 미국인들도 아주 분노가 아주 좀 크게 차올랐구나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자식 하나 간수도 못하냐 뭐 이런 얘기들이 아주 줄을 이루는 모습이었습니다. 카톡으로 또 댓글 주신 네. 분이 계시는데요. 7월 4일 날 조카가 선거운동한다고 네. 퍼레이드에 참석하려고 하다가 10분 정도 늦었는데 네. 차에서 내려서 걸어가는 도중에 총격전이 되면서 피하느라고 정신이 없었고 식구들이 정신적인 충격을 감당하느라 어제 하루 종일 정신이 없었다. 그러니까 10분 늦어서 어쩌면 참사를 면했을 수도 있는 그런 네. 상황이 됐겠네요. 그렇죠. 네네. 네. 자 그리고 일부 방송에서 어제 총기 난사 당시 상황을 찍은 영상을 공개를 했는데 정말 그 총격이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지금 이분들이 좀 전해주시는 내용을 우리가 네. 한번 소리로 들어볼게요. 지금 한번 소리를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그런 소리예요? 네, 그 순간의 소리입니다. 그 순간에 그 퍼레이드니까 아무래도 이제 사람들이 그걸 기념으로 영상으로 다 이제 찍다 보니까 이런 게 이제 잡힌 건데. 소리만 들어도 예, 끔찍합니다. 끔찍하죠. 그래서 예. 총격이 엄청나게 일어났고요. 그리고 잠깐의 한 몇 초 정도의 퍼즈가 있었죠. 퍼즈가 있었죠. 네. 그게 이제 아마 재장전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엄청나게 총을 쏘는. 그래서 이 두 번에 걸쳐서. 근데 뭐 시간으로 따지면 사실 뭐 얼마 안 되잖아요. 이게 뭐 한 1, 2분, 2, 3분 짧은 시간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44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지금 목숨을 잃거나 다치거나 이제 이런 상황인데 그만큼 참 그 순간에 어마어마했다. 그리고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게 퍼레이드니까 독립기념일 퍼레이드니까 무슨 대낮이긴 하지만 불꽃놀이 같은 걸 터트렸나 뭐 이런 생각을 해서 순간 멈칫멈칫했는데 이제 비명 소리가 나오고 퍼레이드 하던 젊은이들이 뛰어가면서 이제 길가에 있던 사람들까지 모두 다 뛰는 모습이었고요. 간이 의자를 길가에 갖다 놓고 독립기념일 퍼레이드를 즐기려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아마 전날부터 아예 의자 갖다 놓고 자리 맡았을 가능성이 있는데 근데 그런 사람들이 혼비백산에서 달아나는 모습이었고 아이들과 함께 나온 분들이 많았는데 어떤 분은 어떤 아버지는 아이를 쓰레기통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총이 날라오는지 모르겠고 소리는 엄청나게 나니까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쓰레기통에 자기 아기를 집어넣고 예, 보호하는 이런 모습도 봤는데 참 그 정말로 지옥 같은 그런 아수라장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 범행에 사용한 총기를 뭐 합법적으로 또 네. 구입을 했다고 해서 지금 또 말 논란이 일고 있어요. 논란이 일고 있죠. 물론 뭐 로버트 프리모가 뭐 전과가 있는지 정신병 전력이 있는지 같은 건 아직은 잘 알 수 없지만 뭐 어찌됐건 그런 부분을 떠나서 이 로버트 프리모가 범행에 사용한 무기가 소총이라는 것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합법적이긴 하더라도 이게 소총이란 말이에요. 라이플. 항상 그 총기 난사에서는 라이플이 사용됩니다. 이게 대량 살상 무기이기 때문에 전쟁터에서나 군인들이 이제 적들을 죽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이제 이 라이플인데 이걸 이제 민간인들이 구입하기 때문에 이게 논란이 커지고 있어요. 딕더빈 민주당 연방상원의원, 연방상원 부원내대표죠. 그런 얘기를 했어요. 라이플을 합법적으로 구입할 수 있게 한 것 자체가 문제다. 이런 지적을 오늘 했습니다. 미국인 어느 누구도 민간인이라면 어떤 목적으로도 라이플을 구입할 이유가 없다. 왜 라이플을 구입하느냐. 라이플이라는 건 살상무기고 전쟁터에서 사용하는 무기인데 총이 필요한 거는 몇 가지밖에 없지 않느냐. 사냥이나 스포츠용이나 자기방어용인데 라이플 아니어도 자기방어할 수 있고 스포츠 할 수 있고 사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라이플을 민간인이 구입하는 건 어떤 이유로도 그건 이해될 수 없는 법이다. 그래서 딕더빈 이 연방상원 의원은 초당적 총기 규제 법안이 최근 통과됐지만 최소한 라이플만큼은 원천적으로 민간인이라면 절대로 구입할 수 없게 만들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오늘 아침에 했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좀 공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소총과 같은 대량 무기 구입을 완전히 금지해야 된다라는 주장에 힘이 많이 실릴 듯 합니다. 예, 실릴 것 앞으로. 같아요. 지금 네. 그 레이크 카운티 셰리프국도 발표한 내용을 보면 로버트 크리모가 평소에 굉장히 그 치밀하게 계획한 그런 범행이었다 그러고요. 이게 이런 라이플 같은 자동 소총이 있기 때문에 혼자서 이렇게 44명에 달하는 사상자를 만들어낼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로버트 크리모가 혼자 이렇게 한 몇 분밖에 안 걸리는 짧은 시간에 이 수많은 사상자를 낸 것도 바로 이제 이런 그 총기 때문이다, 이 라이플 때문이다 하는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 이제 도대체 뭐 안심하고 어디 갈 데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디서 그렇죠. 무슨 범죄가 지금 일어날지 이게 참 이 보통 시민들은 참 걱정이에요. 그렇죠. 이게 뭐 권총 같으면 범행 일어날 때 재빨리 도망갈 수 있지만 라이플 같으면 거의 도망가기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오늘 SNS에 이런 글들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미국인이 해야 될 일. 절대 누구도 믿지 마라. 누가 총기 난사할지 모르니까 아무도 믿지 마라. 절대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마라. 의존하는 사람이 총기 갖고 총 쏠 수 있다. 또 절대 어느 누구의 지시도 따르지 마라. 그 사람이 지시하다가 또 나쁜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절대 단체로 행동하지 마라. 단체로 행동하는 그 여러 명 중에 누군가가 총을 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고요. 절대 대규모건 소규모건 행사장에는 가지 마라. 그 행사장이 타깃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이렇게 해야지만이 목숨을 부지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지금 SNS에 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는 미국에서 어떤 이벤트라든가 행사 같은 게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뭐 누가 겁나서 행사장에 가겠습니까? 그런 얘기. 근데 NRA 전미총기협회는 오늘 아침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미국은 폭력으로 세워진 나라다. 우리가 어제 독립기념일을 건국을 뭐 축하했는데 폭력이 아니었으면 총기가 아니었으면 독립기념일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총을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감사해라. 이게 NRA가 오늘 내놓은
메시지입니다. 그 제가 오늘 스포츠 시간 잠깐 전해드렸죠. 리암 핸드릭스라는 시카고 화이트삭스 마무리 투수. 이 선수가 호주 출신인데요. 오늘 NBC와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미국으로 올 때 운전면허 시험을 봐야 했다. 근데 미국에서는 자동차를 구입하려고 해도 운전면허 시험 봐야 되는데 총을 구입할 때는 시험을 볼 필요가 없다. 시험 안 봐도 총을 구입할 수 있다. 이건 너무 바보 같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Whoever thought there was a great idea is an idiot 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총을 그런 식으로 구입하는 것이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인간들은 바보 병신들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글쎄요. 이게 지금 아무리 논란이 돼도 무슨 수정헌법 2조를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리암 핸드릭스 말에 따르면 그래. 그런 걸 만들었다는 만약에 누군가가 수정헌법 2조를 만들었다면 그건 이디엇이다. 이디엇.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참 아무튼 이 어제 일어난 사건은 너무 충격적이어서 참 많은 사람들이 좀 오늘 아침에 LA 타임즈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렇게 뭐 총기 사고가 나는데 우리 남가주에서는 이번 연휴가 조용히 지나갔기 때문에 우리 정말 이 LA에 있는 남가주에 있는 경찰 인력들에게 감사하자. 이런 기사가 나오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 게 무슨 이런 일만 생기면 뭐 희생자 애도하고 경찰에 감사하고 이런 아주 너무나 천편일률적인 이런 거. 그러니까 총기 난사를 좀 희석화시키는 총기 난사라면 꼭 빠지지 않는 게 경찰에 감사하자는 건데 이런 것도 좀 답답해요. 답답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